자, 미국에서 현대건설 이 현장에서 불거진 논란, 바로 임금체불과 심지어는 인권 논란이 있네요.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즈니스 휴먼 라이츠 리소스 센터의 보도입니다. 자, 전직 근로자 2명이 이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43,000달러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현장 내에서 지금 차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청업체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임금 체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네. 이 사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 조지아 공장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이민 단속국이 해당 이제 공장을 급습을 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우리나라 한국인 근로자를 갖다 체포했는데 이제 거기에 상당한 어떤 우리가 인권 유린 수준에 너무나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러 갔는데 그 인권 유린 수준의 처우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그 조지아 공장에서 산재가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하면서 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산재라는 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푹 터진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조지아 공장의 어떤 근로자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식이 되게 열악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그런 일이 또 터졌다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조지아 공장에 좀 화면에 보시는 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그 공장이 되게 크니까요. 짓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자체적으로 현대차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파견 근로자라는 형태로 이제 직원을 채용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견 근로자 형태로 채용했으니까 임금을 주지 않은 문제. 뭐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그러니까 그 수당을 갖다가 주지 않은 문제를 갖다가 현대차 직접 물을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건 현대차도 그런 어떤 파견 하청 직업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어떤 근로자 어떤 그 처우나 관리에 참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게 43,000달러 배상하라고 텍사스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들이 소송을 하면서 43,000달러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 나가서 법원이 43,000달러를 한 우리나라 돈 6,300만 원 되죠. 43,000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은 현대차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하청 기업 사이에 분명한 근로자에 대해 잘못 처벌했다, 잘못 대우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하청업체 상대라고 해도 사실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라는 게 화면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게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유일한 기업이에요. 유일한 완성차 기업이고 한때는 이제 삼성도 이제 완성차 진출했었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IMF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기업이었다가 IMF 이후로 이제 안 좋아지면서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유일한 완성차 기업인데 그런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현대차가 또 부단한 노력을 갖다 해서 현대차가 지금은 완벽하게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3위 완성차 기업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머무르면 기업이라는 것은 머무르면 결국 이제 후퇴하거나 도태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머무를 수는 없고 거기서 더 어떤 도약을 하려면 2등 기업, 1등 기업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근로자의 산재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현대차가 이제 2등급이 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조지아 공장에서 하더라도 23년 4월부터 23년 7월까지 현장에서 부상자, 죽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53명이나 발생했다. 이 점은 사실 현대차의 어떤 최대 강점인 속도전에서 좀 더 이제 뒤로 물러서면서 이제는 품질 경영과 기아차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 갖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사고방식과 시각을 바꿔야 된다. 과거에 현대차 이끌었던 속도전을 바탕으로 3위까지 올랐다면 이제는 2등 기업과 1등 기업이 되려면 다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현대차의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산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근간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이 조지아 공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공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라는 게 뭐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 더 많고 그렇다면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런 어떤 산재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산재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현대차 이제 그 조지아 공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전주 공장에서도 주로 트럭을 생산합니다. 네. 전주 공장에서 산재가 있었고 그리고 울산 공장 산재가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두 공장 중에 한 군데에서는 혈액암이 발생을 하면서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혈액암이 발생한 근로자 사망했는데
통상 혈액암이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혈액암이라 하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혈액암이 백혈병으로 생겨서 국내에 많은 이슈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이제 그 백혈병과 혈액암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산재 사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사고인데 국내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이 없는 것이냐, 실체는 있는 것이니까 현대차는 이런 관점에서 보다 더 긴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로자의 안전, 복지, 건강을 갖다가 먼저 이제 그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산재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급차 이미지로 좀 변신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대기아차는 그러니까 가성비로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고 유럽 시장 진출하면서 오늘의 3위 기업이 됐지만은 현대차는 사실은 벌써 한 10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과거의 싸구려 브랜드에서 넘어서서 고급차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이제 제네시스를 갖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는 완전히 폐차순이 됐지만 타이거 우즈의 생명은 이제 지장이 없으면서 현대차 제네시스가 타고 안전하구나라고 알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이제 산재가 국내에서 터진다면은 이것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이제 미국 시민자들이 현대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이미지의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된다면은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비롯한 전체적인 이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럭셔리 브랜드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도가 사실은 이제 무위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산재 사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